나가라고요? 여기가 제 인생 전부인데. 그날 아침 저는 건물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가운 눈빛은 이미 결정이 끝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이미 눈을 뜹니다. 68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죠.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원룸 부엌에서 간단히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방을 챙겨 나섭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때리는데 이 시간만큼은 제가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 저만의 시간이니까요. 식당까지는 걸어서 15분. 김씨네 손맛이라는 간판이 보이면 저는 언제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40년 전 30도 안 된 나이에 남편과 함께 시작한 이 작은 식당.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들을 키우며 손녀가 대학에 갈 때까지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익숙한 냄새가 반겨줍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의자, 벽에 걸린 새파란 메뉴판, 모든 게 낡았지만 저에게는 보물 같은 공간입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육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고를 씻고 무와 대파를 손질하며 큰 솥에 물을 붓습니다. 손은 저절로 움직이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요리를 할 때만큼은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요리를 할 때가 제일 좋아. 이 손맛만큼은 아무도 못 따라오지. 오전 7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 하나요? 할머니, 된장찌개 국물 좀 진하게 해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 손님들의 얼굴을 보며 음식을 만들어 온 게 벌써 수십 년입니다. 어떤 분은 대학생 때부터 오셨고 이제는 가족을 데리고 오시죠.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오전 11시쯤 건물주가 들어왔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50대 남자. 그의 얼굴에는 사무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잠깐 시간 좀 되세요? 손님이 다 나가고 저는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무릎 위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건물을 재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월 80만 원 내시잖아요. 이제 800만 원으로 올려야겠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배라니. 10배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제가 여기서 40년을. 할머니,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이 동네가 뜨는 거 아시잖아요. 옆 건물은 카페 들어오면서 월 1000만 원 준대요. 800만 원도 봐드리는 겁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개월 드릴게요. 그때까지 생각해보세요. 안 되면 다른 데 알아보시고요. 그가 나가고 저는 텅 빈 식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나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손은 떨리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우는 건 나중에 집에 가서 하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 아들네 집에서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수진이, 그리고 대학생 손녀 지원이까지. 수진이가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저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오늘 갈비찜 해봤어요. 수진이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준이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꺼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10배 올린다고 했다는 것,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한다는 것.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이번 기회에 식당 정리하세요. 엄마도 이제 쉬실 나이잖아요. 68살인데 언제까지 새벽같이 일하시려고요? 그래요, 어머니. 저희가 모실 테니까 이제 좀 쉬시면서 손주들이나 봐주세요.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쉬라고? 나보고 이제 쓸모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물론 가족들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겠죠. 하지만 제 귀에는 이제 그만 늙었으니까 포기하라는 말로만 들렸습니다. 그때 손녀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 요리 진짜 맛있잖아요. SNS 하시면 대박 날 것 같은데. SNS. 그게 뭔데? 인스타그램이요. 요즘 요리 영상 올리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할머니 같은 분이 직접 요리하시는 거 찍으면 진짜 감동적일 것 같아요. 민준이가 핀잔을 줬습니다. 지원아, 할머니한테 무슨 SNS를 시켜. 스마트폰도 겨우 전화 받으시는데.
지원이는 입을 삐죽였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40년을 지킨 자리를 그냥 내줘야 하나?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손녀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SNS.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내 요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일까?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묻어뒀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프랑스에서 가져온 레시피 노트. 먼지를 털어내니 표지에 셰프 킴이라는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손으로 표지를 쓰다듬으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꿈을 접었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68살이면 늦은 나이일까? 창밖에는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마치 제게 뭔가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스마트폰 화면이 자꾸만 꺼집니다. 제가 뭘 잘못 누른 걸까요? 손녀 지원이가 며칠 전에 알려준 대로 해보려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쓸어 올리면 된다고 했는데 자꾸 엉뚱한 게 열립니다. 이런 걸 젊은 사람들은 쉽게 한다고? 새벽 5시 식당에서 육수를 끓이면서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늘은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 요리를 사진으로 찍어서 그 SNS 하는 곳에 올려보는 것.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모습을 찍어봤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흔들렸고 화면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래? 혼자 중얼거리며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10번을 찍어서 그나마 괜찮은 사진 한 장을 골랐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올리지? 지원이가 적어준 메모를 펼쳤습니다. 인스타그램 앱 가운데 버튼 사진 선택 다음 게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첫 번째 게시물이 올라갔습니다. 됐다! 내가 해냈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조회수는 고작오였습니다. 아마 지원이와 제 계정만 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시작이 반이라잖아. 일주일 후 아들이 식당에 들렀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응? 그냥 평소처럼 장사하지. 거짓말은 아닙니다. 다만 새벽마다 사진을 찍고 올리는 것만 빼고요. 민준이는 제 앞치마 주머니에서 삐죽 나온 스마트폰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또 스마트폰 만지작거리세요. 엄마 나이에 그거 배워서 뭐 하시게요? 아니, 그냥 지원이가 가르쳐줘서. 에휴, 지원이도 참. 할머니한테 무슨 SNS를 시켜. 그 나이에 뭘 배워요? 그 나이에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어. 민준이는 제 표정을 못 본 채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식당 정리하세요. 임대료도 10배 올랐다잖아요. 더 이상 버티실 수 있겠어요? 아직 시간 있어. 3개월 있잖니. 3개월 있으면 뭐해요? 800만 원을 어떻게 내시려고요? 그냥 조용히 사세요. 제가 용돈 드릴 테니까. 조용히 살라고, 용돈을 받으며 살라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겠죠. 하지만 제 귀에는 엄마는 이제 쓸모없어라고 들렸습니다. 주말, 며느리 수진이가 주최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네 지퍼씨의 모인 가족들. 다들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요즘 이런 요리 영상이 대세래요. 수진이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젊은 여자가 능숙하게 요리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조회수가 500만 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 나이에는 좀 힘드시죠? 또 나이 얘기네. 지원이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계정 팔로워 늘었어요? 제가 봤는데 게시물 꾸준히 올리시던데. 응, 아직은 별로야. 10명 정도? 민준이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10명. 에휴, 엄마, 그거 봐요. 안 되잖아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그냥 쉬세요.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마치 제가 하는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요즘 젊은 사람들도 SNS로 성공하기 힘들어요. 어머니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누가 할머니 요리 영상을 보겠어요? 그리고 식당 정리하시고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면 안 돼요? 손주들 봐주시고 편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편하게 지내라고.
손주나 봐주라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건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요. 나는 이 집에서 뭐란 말인가. 거실 한 구석에 앉아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혼자였습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보며 떠들고 있었지만 저는 그 안에 없었습니다. 지원이만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응원해요. 할머니 요리 최고예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정말 포기해야 하나? 가족들 말이 맞는 건가? 68살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우스운 건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작은 원룸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불을 켜고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제 계정을 들어가 봤습니다. 일주일간 매일 올린 사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제육볶음, 잡채. 조회수는 여전히 한 자릿수였고 댓글은 지원이가 단 할머니 대박 하나뿐이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한숨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려는데 책상 모서리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원이가 몰래 두고 간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제가 아는 가장 멋진 요리사예요. 천천히 해도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랑해요. 지원 올림. 편지 밑에는 스마트폰 사용 설명서가 더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영상 찍는 법, 편집하는 법, 해시태그 다는 법까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적어도 지원이는 날 믿어주는구나.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포기하긴 아직 일러. 아직 3개월 있어. 그날 밤 저는 지원이가 적어준 설명서를 펼치고 하나하나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자. 내 손맛을, 내 요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서랍 속 미슐랭 레시피 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프랑스어로 적힌 레시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포기했던 꿈.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새벽 1시, 저는 내일 올릴 요리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조회수 8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작이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 말이 맞겠지. 창밖에는 여전히 별이 떠 있었고 저는 홀로 책상 앞에 앉아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새벽 5시, 오늘도 저는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빨간 국물이 춤을 춥니다. 고춧가루의 매콤한 향과 돼지고기의 고소한 냄새가 식당 안가득 커집니다. 지원이가 가르쳐준 대로 스마트폰을 조금 높이 들고 찍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게 손목에 힘을 주고요. 좋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사진을 확인해보니 저번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김치찌개에 빨간 국물이 제대로 보이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도 담겼습니다. 게시물에 글을 적습니다. 오늘의 김치찌개입니다. 40년 손맛으로 만들었어요. 올리기 버튼을 누르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은 몇 명이나 볼까?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2주간 매일 새벽 요리를 올렸지만 조회수는 고작 3,050회 정도였으니까요. 오전 10시 손님이 없는 틈에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조회수 52회. 역시 별로 늘지 않네. 한숨이 나왔습니다. 2주 동안 매일 올렸는데 여전히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응, 그냥 괜찮아. 아직도 그 SNS 하세요? 제가 봤는데 조회수가 50개 정도더라고요. 민준이가 내 계정을 보고 있었구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그것 봐요. 안 되잖아요. 2주나 했는데 50명밖에 안 봤어요. 이제 그만하시고 식당 정리 준비나 하세요. 아직 시간 있어.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현실을 봐야죠. 엄마 나이에 SNS로 성공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고. 내가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전화를 끊고 저는 식당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말이 맞는 걸까요? 제가 너무 무모한 걸까요? 그래도 아직 2주밖에 안 됐는데. 오후 3시 건물주가 또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생각 중입니다. 생각할 게 뭐 있어요?
800만 원 못 내시면 나가셔야죠. 새 세입자 들어온대요. 카페 차리는 젊은 친구들인데 인테리어 끝내주게 할 거래요. 카페라고, 인테리어라고, 40년 된 이 식당을 카페로 바꾼다고.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 장사가 사정 봐주나요? 2개월 안에 결정 못 하시면 다음 달부터 새 세입자 들어옵니다. 건물주가 나가고 저는 텅 빈 식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그때는 둘 다 젊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야, 울면 안 돼.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야. 저녁, 지원이가 식당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오늘 게시물 봤어요. 진짜 맛있어 보였어요. 고마워, 지원아. 근데 조회수가 별로 안 늘더라. 할머니, 아직 2주밖에 안 됐어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지원이는 제 스마트폰을 받아 이것저것 만져봤습니다. 할머니, 해시태그를 더 다양하게 달아야 돼요. 그리고 영상으로 올리시면 더 좋아요. 사진보다 영상이 조회수가 더 잘 나와요. 영상, 그건 어떻게 찍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할머니, 이거 보세요. 지원이가 보여준 화면에는 댓글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따뜻한 느낌이 나요. 할머니, 팬이 생긴 거예요.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처음 받은 댓글이었습니다. 지원이 말고 다른 사람이 단 댓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내 요리를 봐주는구나. 고마워, 지원아. 내가 없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할머니, 포기하면 안 돼요. 할머니 요리는 정말 대단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거예요. 지원이는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원이가 가르쳐준 대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새벽 5시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볶고 육수를 붓는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요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제가 가장 편한 순간이니까요. 영상을 올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봐주겠지. 다음 날 아침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조회수 47회. 오히려 줄었습니다. 왜? 영상인데 오히려 줄었지? 낙담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새로운 댓글이 하나 더 달려 있었습니다. 이 손맛. 혹시 파리에서 일하셨나요? 손놀림이 프로페셔널하시네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파리라고, 프로페셔널이라고 누가 알아본 걸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댓글을 쓴 사람의 프로필을 눌러봤습니다. Jean Pierre, former chef at Le Bernardin, Paris. 장 피에르. 30년 전 제가 프랑스에서 함께 일했던 그 동료. 세상에, 장 피에르가 날 알아본 거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했던 그 시절. 저는 셰프 킴이라 불렸고 모두가 제 요리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파서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작은 식당 주인으로만 살았습니다. 아무도 제 과거를 몰랐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손녀도. 하지만 장 피에르는 제 손맛을 알아본 것입니다. 내 요리를 누군가 기억해주는구나. 댓글에 답을 달았습니다. 장 피에르,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이에요. 셰프 킴. 그리고 저는 서랍 속 미슐랭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프랑스어로 적힌 레시피들, 손때 묻은 사진들, 그리고 표지에 적힌 셰프 킴이라는 제 이름. 맞아. 나는 셰프 킴이었어.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작은 식당 주인으로만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야.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미슐랭 레시피를 하나씩 꺼내 제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식 부야베스를 한국식 해물탕으로, 코코뱅을 달볶음탕으로. 조회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알아볼 거야. 내 진짜 실력을. 창밖에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장 피에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셰프 킴, 정말 당신이 맞나요? 30년 만이네요. 당신의 손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그 불고기 레시피를 기억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파리의 작은 미슐랭 레스토랑.
저는 그곳에서 한국인 최초로 헤드 셰프 제의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아들 민준이가 심한 폐렴에 걸려 생사를 오가던 그때, 장피에르,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 후로 계속 한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슐랭. 그때의 저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것, 셰프 킴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는 것.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아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후회는 없어. 저녁, 지원이가 급하게 식당으로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대박이에요. 왜 그래, 지원아? 할머니 영상이요. 조회수가 3,000회예요. 3,000회. 3,000회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50회였는데 지원이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조회수가 3,247회였고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장 피에르라는 분이 자기 계정에 할머니 영상을 공유했대요. 그분 팔로워가 20만 명이래요. 20만 명이나?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할머니 계정으로 막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댓글 좀 보세요. 지원이가 댓글창을 열어줬습니다. 이 할머니 손맛 진짜다. 프로 출신이신 듯. 왜 이제 알았지? 이런 숨은 고수가 있었다니. 할머니, 레시피 알려주세요. 구독 누르고 갑니다. 응원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내 요리를 알아봐 주는구나. 지원아, 이게 꿈이 아니지? 꿈 아니에요. 할머니, 진짜예요. 지원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제 제대로 해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상 편집이랑 자막 넣는 거. 정말. 그런데 넌 공부해야 하잖니. 할머니, 저 이런 거 잘해요. 제가 영상 편집 동아리 했었거든요. 할머니, 영상 진짜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지원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지원이는 팀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요리를 하고 지원이는 저녁에 와서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할머니, 이 장면에서 클로즈업 하면 좋겠어요. 김치찌개 끓는 거 진짜 맛있어 보여요. 그래?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에 자막 넣을게요. 40년 손맛의 비밀이라고. 지원이는 능숙하게 영상을 편집했고 저는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 팔로워가 5만 명이 되었습니다. 조회수는 영상마다 10만 회를 넘었고 댓글은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할머니의 손맛 시리즈 정주행 중. 이 영상 보면 엄마 생각나서 눈물남. 할머니, 미슐랭 셰프 출신이라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미슐랭 셰프 출신이라는 소문. 장피에르가 댓글에 제 과거를 언급한 것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할머니 과거에 대해 궁금해해요. 말씀해 주시는 게 어때요? 내 과거를. 그게 괜찮을까? 당연하죠. 할머니 스토리가 진짜 대박이잖아요. 미슐랭 셰프가 한국에서 작은 식당 하고 계셨다니 영화 같아요. 지원이는 신이 났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아직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주말, 민준이네 집에서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식당 정리는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그게 아직. 엄마,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결정하셔야죠.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짐 정리하고 이사할 곳도 알아봐야죠. 그때 지원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엄마, 할머니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할머니 SNS 팔로워가 5만 명이에요. 조회수도 영상마다 10만 회 넘어요. 민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5만 명. 그게 무슨 소리야? 지난번에 봤을 때 10명이었잖아. 진짜예요. 할머니 계정 봐봐요. 지원이가 스마트폰을 보여주자 민준이와 수진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엄마 계정이에요? 수진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지원이가 도와줘서. 저는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민준이는 영상들을 하나씩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댓글에 미슐랭 셰프 출신이라는데 이게 무슨 허위 광고예요? 허위 광고가 아니야. 엄마가 언제 미슐랭에서 일하셨어요? 평생 우리 키우느라 식당만 하셨잖아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준아, 그건.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SNS에서 거짓말하면 다 걸려요. 당장 내리세요. 왜? 내 말을 믿지 않는 거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원이가 나섰습니다. 아빠,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할머니는 정말 미슐랭에서 일하셨어요. 장 피에르라는 분이 증명했어요. 지원아, 넌 빠져. 이건 어른들 얘기야. 아빠,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 나이에 허황된 꿈 꾸지 마시고 조용히 사세요. 민준이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네, 엄마, 엄마가 30년 전에 프랑스에서 일했던 게 사실이야. 뭐라고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헤드 셰프 제의를 받았어. 하지만 내가 아파서 엄마는 한국으로 돌아왔어. 민준이는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실이야. 넌 그때 너무 어려서 기억 못하겠지만 엄마는 꿈을 포기했어. 너를 살리기 위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도 지원이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응. 그래서 엄마는 작은 식당을 열었고 너를 키웠어. 그리고 40년이 흘렀지. 왜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해? 이미 지나간 일인데.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엄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70 가까운 나이인데. 또 나이 얘기네. 민준아, 엄마는 아직 늙지 않았어. 이제라도 내 꿈을 펼치고 싶어. 엄마,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사시라고요. 민준이는 소리를 지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 내 꿈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니? 지원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할머니 믿어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팔로워는 50만 명을 넘어섰고 매일 수천 명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작은 식당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셰프 킴 할머니라고 불렀고 제 요리 영상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민준이와의 관계가 어색해졌으니까요. 그날 스마트폰을 보다가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원아, 지원아. 지원이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왜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팔로워가 100만 명이야. 진짜요? 어디 보여주세요. 스마트폰 화면에는 100만 팔로워즈라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100만 명. 100만 명의 사람들이 제 요리를 보고 공감하고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100만 팔로워라니. 지원이가 소리치며 저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적이 있었나. 30년 전 미슐랭 레스토랑을 포기한 그때 내가 다시 이렇게 빛날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날 저녁 민준이네 집에서 긴급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 민준이는 굳은 표정이었고 수진이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원이만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신문에 났더라고요. 민준이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68세 할머니, SNS로 100만 팔로워 달성. 숨은 미슐랭 셰프였다.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자들이 취재 요청도 왔어요. 방송국에서도 연락 왔고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제대로 물어보려고 이렇게 모인 거예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미슐랭에서 일하셨던 게 응, 사실이야. 언제요? 어디서요?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게 평생 우리 키우느라 식당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다 사실이야. 그냥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요. 40년이나 있었는데. 민준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난 거니, 민준아?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얘기해 줄게. 진짜 이유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 전 엄마는 프랑스 파리에 있었어. 3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8살의 저는 파리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르 베르나르댕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수셰프까지 올랐고 곧 헤드 셰프 제의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셰프 킴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요리하는 것. 하지만 그때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춘자 씨, 민준이가 폐렴에 걸렸어요. 상태가 안 좋아요.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내가 심한 폐렴에 걸렸어. 의사들은 위험하다고 했어. 민준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 내 아버지는 사업 자금을 병원비에 쏟아부었고 결국 사업이 망했어.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응, 내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심장병이 왔어. 3년 후에 세상을 떠나셨지. 수진이가 입을 막았고 지원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작은 식당을 열었어. 너를 키우기 위해서. 미슐랭은 꿈이었지만 넌 엄마의 현실이었으니까.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40년 동안 엄마는 그 식당에서 너를 키웠어.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녀까지 보게 됐지.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준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해서 뭐해? 내가 죄책감 느낄까봐. 엄마, 엄마는 후회 안 해. 넌 엄마의 자랑이니까. 그리고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더라. 68살에 다시 시작해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더라. 엄마는 아직 늙지 않았어. 민준이는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엄마의 꿈을. 아니야. 넌 엄마의 꿈이었어. 그리고 지금도 그래. 저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엄마의 인생을 빼앗았네요. 아니야, 민준아. 넌 엄마에게 인생을 줬어. 다른 방식으로. 한참을 울고 난 후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식당을 지킬 거야. 어떡해요? 임대료가 800만 원인데. 엄마한테 방법이 있어. 사실 지난 몇 주간 광고 제의와 후원이 쏟아졌습니다. 기업들이 협찬을 원했고 요리 클래스 제의도 있었습니다. 지원이가 계산해준 바로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건물을 아예 사버리시면 어때요? 건물을? 네. SNS 수익이랑 모아둔 돈을 합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건물을 사버린다고? 생각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세입자로 살았던 제가 건물주가 된다고? 그게 가능할까? 해봐요, 엄마. 이제 엄마는 유명인이잖아요.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제가 더 이상 엄마의 꿈을 막지 않을게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서랍 속 통장을 꺼냈습니다. 40년간 조금씩 모은 돈, 그리고 최근 SNS 수익. 지원이가 계산해준 대로라면 정말 건물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40년 세입자로 살았는데 이제 건물주가 되는 건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응원합니다. 할머니의 인생이 영화 같아요. 저도 68살에 새로운 도전하겠습니다. 저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창밖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환하게 빛나는 달. 마치 제 미래를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유명해진다는 것은 빛과 그림자가 함께 온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댓글창에 빨간 숫자가 9,999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댓글들은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관종짓 하네 크크. 할머니 팔아먹는 손녀 수준 덜덜. 연추인 거 다 아는데 누가 속냐. 미슐랭 출신이라는데 증거 있음. 늙은이가 SNS 스타 된다고 인생 역전. 웃기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말들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지원이가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댓글 보지 마세요. 제가 다 차단할게요. 지원아,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구나. 아니에요. 저런 건 소수예요. 대부분은 할머니 응원해요. 하지만 악성 댓글은 계속 달렸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오후, 건물주가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대단하시던데요. 신문에도 나시고.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계약 연장은 안 됩니다. 네? 그게 무슨... 할머니, 이제 유명인이시잖아요. 더 좋은 곳 가실 수 있잖아요. 여기는 저한테 좀 비싸게 줄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 건물을 사고 싶은데요. 제가 말하자 건물주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신다고요? 할머니가 네, 얼마인가요? 20억입니다. 20억이라는 숫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모은 돈과 SNS 수익을 다 합쳐도 10억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머니한테 팔 생각 없어요. 다른 데 가세요. 왜요? 40년을 여기서... 할머니,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더 비싼 값 주는 사람한테 파는 게 당연하죠. 건물주는 차갑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을 지켰는데 결국 쫓겨나는구나. 그날 밤 저는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100만 명의 팔로워 중 10만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GF 킴 할머니입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요리 보러 왔어요. 할머니 응원해요. 하지만 악성 댓글도 섞여 있었습니다. 관종 할머니 크크, 연기 잘하시네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제가 40년간 지켜온 식당이 한 달 후에 문을 닫게 됐어요. 실시간 시청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15만, 20만. 건물주가 계약 연장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식당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할머니, 왜요? 건물주 누구예요? 이름 공개해요.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을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악플도 괜찮아요. 저 같은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도 저는 여러분께 감사해요.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제 눈이 침침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요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방송을 끄려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이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수진이, 지원이까지. 엄마, 과로로 쓰러지신 거래요.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쉬셔야 한대요.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원이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괜찮아. 목소리가 잠겨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식당도 정리하시고 편하게 사세요. 민준아, 엄마가 쓰러지는 거 보고 정말 무서웠어요. 제발 더 이상 무리하지 마세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는구나.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아직 안 돼. 엄마는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병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꿈을 이루고 있어. 이제 포기할 수 없어.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건강도 중요하지. 하지만 꿈도 중요해.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30년 전에 포기한 게 뭔지 알지? 바로 이거야. 내 꿈. 그런데 이제 68살에 다시 기회가 왔어. 하지만 민준아, 엄마를 믿어줘.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지 말고. 그래요,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지원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서. 그날 밤 가족들이 다 돌아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니
수만 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이브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건축가입니다. 무료로 식당 리모델링 도와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저는 변호사입니다. 건물 매입 계약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저는 마케터입니다. SNS 관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많구나. 병실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반짝이는 별들. 마치 100만 명의 팔로워들이 저를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번엔 끝까지 해낼 거야.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30년 전 잠들어 있던 열정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제프 킴, 다시 돌아온다. 3일 후 저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더 입원하라고 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는 수백 개의 꽃다발과 응원 메시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합니다. 할머니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 위해 기도해 주다니.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방송 시작 10분 전,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엄마, 정말 하시려고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마지막으로 팔로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할머니, 준비 다 됐어요. 화면 각도도 완벽해요. 지원이가 스마트폰을 세팅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옆에 있을게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방송을 켰습니다. 라이브 방송 시작. 순식간에 시청자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만, 5만, 10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프 킴 할머니입니다.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건강 괜찮으세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걱정 많이 하셨죠? 괜찮아요. 이제 좋아졌어요. 시청자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진짜 이야기를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프랑스 파리에 있었습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했죠. 화면에 제가 준비한 사진이 떴습니다. 30년 전 젊은 제가 요리사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 그때 저는 셰프 킴이라 불렸어요. 한국인 최초로 헤드 셰프 제의를 받았죠. 시청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아팠어요. 심한 폐렴이었죠.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남편은 병원비 때문에 사업을 망했고 3년 후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작은 식당을 열었고 4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전 꿈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 아들을 살렸고 가족을 지켰으니까요. 화면을 통해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아요? 68살에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더라고요. 시청자가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제 요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꿈을 꿀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40년간 지켜온 식당을 떠나야 해요. 건물주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거든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건물주 누구예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미 기적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때 화면 한쪽에 알림이 떴습니다. 후원 10,000원, 후원 5만원, 후원 10만원. 이게 뭐죠? 지원이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후원을 보내고 있어요. 알림이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후원 100만원, 후원 500만원, 후원 1000만원.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할머니, 후원 금액이 5억이에요. 지원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5억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댓글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건물 사세요. 할머니의 꿈을 응원합니다. 68살의 도전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후원은 계속 들어왔고 1시간 후 총 12억 원이 모였습니다.
시청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요리로 갚으세요. 계속 요리해 주세요. 맞아요. 할머니의 요리를 보고 싶어요.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는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의 인생을 이제야 봤어요. 민준아, 엄마는 평생 우리를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는 엄마를 위해 살아야죠. 저 때문에 엄마가 꿈을 포기하셨다는 게 너무 죄송해요. 민준이는 제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넌 엄마의 자랑이야. 그리고 저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안았습니다. 이제 엄마는 두 번째 꿈을 이룰 거야. 너희와 함께 수진이와 지원이도 우리를 안았습니다. 가족이 하나로 뭉친 순간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물주였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방금 방송 봤습니다. 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건물 사시겠습니까? 네, 사겠습니다. 20억, 아니 15억에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20억에 사겠습니다. 정당한 가격이니까요. 건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니 셰프 킴님.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이 식당을 리모델링할 거야. 1층은 김씨네 손맛 그대로 두고 2층은 시니어 요리 클래스로 만들 거야. 시니어 요리 클래스요? 응. 나처럼 늦게 꿈을 이루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지원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민준아, 네, 엄마. 엄마가 이제 건물주니까 내가 이 식당 운영 도와줄 수 있겠니? 제가요? 응. 엄마 혼자는 힘들어. 가족이 함께 만드는 식당. 어때?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엄마, 회사 그만두고 엄마 도와드릴게요. 정말? 네, 이제 저도 제 꿈을 찾고 싶어요. 엄마처럼.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밤이야. 스마트폰에는 수만 개의 응원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용기 얻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배웠어요. 저는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제가 다시 날 수 있었어요. 서랍에서 30년 된 미슐랭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랍 속에 묻어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셰프 킴,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이번에는 영원히 머물 거였습니다. 3개월 후, 김씨네 손마대의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1층은 예전 모습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40년 된 나무 테이블과 의자, 벽에 걸린 낡은 메뉴판. 다만 주방은 현대식으로 바꾸고 SNS 촬영을 위한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2층은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시니어 요리 클래스를 위한 공간. 넓은 주방과 10개의 조리대, 그리고 한쪽 벽에는 꿈은 나이가 없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픈 날, 문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오픈이라고 해서 새벽부터 왔어요. 셰프 킴 할머니, 사인 받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이 저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정말 이게 현실인가? 민준이가 옆에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엄마, 긴장되세요? 응, 조금. 괜찮아요. 엄마는 40년간 이 일 해오셨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처음이야. 지원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준비 다 됐어요. 오픈 라이브 시작할게요. 알았어, 지원아.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60대 할머니였습니다. 사장님, 아니, 셰프 킴님. 저도 방송 봤어요. 어서 오세요. 저도요. 65살인데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어서요. 용기 내서 왔어요. 그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수백 명의 손님이 다녀갔습니다. 젊은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해 볼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배웠어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구나. 저녁, 가족들과 함께 2층에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오늘 대박이었어요. 매출이 평소의 10배래요. 민준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 네. 그리고 2층 요리 클래스도 예약이 꽉 찼대요. 3개월치가 다 찼어요. 수진이가 보고했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요청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방송국에서도 연락 왔어요. 지원이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있었지만 저는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제야 이뤄진 거야.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렸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안 기뻐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기뻐. 너무 기뻐서 그래. 하지만 사실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야 인정받는구나.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세상이 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작은 식당 주인이 아닌 셰프 캠으로. 하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30년 전 제가 포기한 그 시간들. 만약 그때 꿈을 이어갔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적인 셰프가 되어 있었을까요? 수많은 요리책을 냈을까요? 미슐랭 별을 받았을까요? 하지만 민준이는 어떻게 됐을까? 아니, 그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미안. 잠깐 딴 생각했어. 엄마, 혹시 후회하세요? 후회. 30년 전 일이요. 저 때문에 포기하신 거.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전혀 후회 안 해. 하지만 엄마가 그때 계속 하셨으면 민준아.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2가지 꿈을 이뤘어. 첫 번째 꿈은 너를 키우는 거였고, 2번째 꿈은 지금 이루고 있는 거야. 엄마, 만약 엄마가 그때 프랑스에 남았으면 지금의 너도, 수진이도, 지원이도 없었을 거야. 그럼 이 행복도 없었겠지. 민준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도 엄마의 30년이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 그 30년 동안 엄마는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저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야. 마음이야. 엄마가 40년 동안 작은 식당에서 배운 건 바로 그거야. 사랑으로 요리하는 법. 그게 엄마의 진짜 손맛이군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맞아. 미슐랭 별은 없어도 엄마에게는 가족이 있어. 그게 더 빛나는 별이야. 그날 밤 혼자 1층 식당에 내려왔습니다. 불을 끄고 어두운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된 테이블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나무 결이 손가락 끝에 느껴졌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식당이 이렇게 됐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30년 전 함께 꿈을 꾸던 그 사람. 당신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그때 나를 믿어줘서, 그리고 민준이를 남겨줘서. 서랍에서 30년 된 미슐랭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파리의 작은 아파트 앞에서 찍은 사진.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했지. 그 사진을 가슴에 안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더니 정말 그런가 봐. 68살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 아니, 오히려 딱 맞는 시기였어. 30년의 인생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요리가 나올 수 있었으니까.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환한 달.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시니어 요리 클래스가 열렸습니다. 10명의 수강생이 모였습니다. 모두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셰프 킴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요리를 배울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요리법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칠판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꿈은 나이가 없다. 우리는 함께 꿈을 이루는 법을 배울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증명할 거예요.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62살인데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68살에 시작했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늙었다고 하면 어떡하죠?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는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멈추지 않는 한 수강생들의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레시피는 바로 제가 30년 전 프랑스에서 배운 부야베스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해물탕입니다. 수업이 시작되었고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다니며 가르쳤습니다. 이거야.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야. 단순히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 나이 든 사람들에게 아직 늦지 않았어라고 말해주는 것. 이게 내 마지막 꿈이야. 수업이 끝나고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온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운 건 저예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줘서. 그날 저녁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마지막 영상을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프 킴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잃었어요. 꿈도 잃었고, 남편도 잃었고, 젊음도 잃었어요.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추억, 그리고 여러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솔직히 두려웠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걸.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꿈은 나이가 없어요. 68살에 시작해도, 78살에 시작해도, 88살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영상을 올리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30년 늦게 온 봄이지만 그래도 따뜻해. 그리고 이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건물 아래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녁 먹어요. 지금 간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내려갔습니다. 가족이 기다리는 따뜻한 식탁으로. 그리고 내일 또 시작될 새로운 하루로. 감사합니다, 인생. 68년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게 날개를 달아주셔서. 제프 킴 할머니의 이야기 끝.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